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늘 5차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김봉자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등 19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7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일동 지역구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장애유형별 연령대별로 빈틈없이 다양한 복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장애인 단체 지원에 대한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장애단체 지방보조금은 크게 사회복지사업, 총연합회 운영비 및 인건비, 그 외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 등 총 2억 5천만 원 정도 한정적으로 매년 큰 변동 없이 집행되어 왔습니다. 교육, 행사 위주의 지방보조금 사회복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18개 단체가 27개 사업을 2023년 본 예산에도 27개 사업을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생활환경과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왜 사회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단체는 그대로 멈춰버린 것처럼 지원 예산부터 총연합회 구성 단체 수까지 변함없이 현상 유지만 하고 있을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전주시지에 가입된 회원수는 3,258명, 전북농아인협회 전주시 지부에는 688명, 꿈들의 장애인협회 전주시 지부에는 585명 등 전주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소속된 회원수는 5,528명으로 전주시 전체 장애인 34,021명의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연합회 소속 11개 단체 임대보증금 지원을 제외한
총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3,200만 원인 반면 다른 연합회 소속 10개 단체의 운영비는 1년에 총 4,600만 원입니다. 전주시 시각장애인협회는 1년에 550만 원, 나머지 9개 단체가 각각 450만 원의 운영비를 받는데 월별로 따지면 37만 5천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 단체들이 늘어나는 단체 수만큼 지원 예산이 증가하기에 몇 년째 같은 예산으로 매년 27개 복지 사업을 늘 하던 대로 답습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하는 총연합회 소속이 아닌 다른 장애인 민간단체는 운영비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주시 장애인단체는 장애유형 당사자 및 그 가족과 봉사자가 추가되어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사회활동 참여와 확대를 위해 함께 활동하면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에 애쓰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미심쩍은 시각이야말로 편향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장애인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총연합회 기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모든 민간 장애인 단체를 총연합회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복지 증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장애인 단체 활동 확대에 따른 운영 지원에 있어 인건비와 조직 운영 경비를 엄격히 구분하여 지방재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상근 직원 인건비를 1단체 1인을 원칙으로 소속 직원 역량 강화 및 단체 자생력 강화를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명확히 세우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평화동 전주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이어 덕진구에도 장애인 체육복지센터 건립이 총 사업비 149억을 들여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장애인 복지회관 설립이 시장 공약 사업으로 4층에서 5층까지 확대하는 변경안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절차상 총 사업비가 200억 이상이면 중앙 투용자 심사를 받아야 하기에 당초 계획보다 준공까지 3년이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들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명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화 1동, 우화 2동, 호성동 출신 온혜정 의원입니다. 겨울 한파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유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요즘 우리 전주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온도가 예년에 비해 훨씬 더 떨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시가스 미보급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 전주 시민이더라도
유독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 농촌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전주시는 2007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등 발족 등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추진된 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부 농촌 마을 등은 그 혜택에서 제외되어 전주의 인프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허탈감과 박탈감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내년에는 들어오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내려놓지 못한 채 생활해야 할까요? 전주시에서는 언제까지 시민들에게 이러한 상실감만을 안겨줘야 하겠습니까? 물론 전주시가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그간 해왔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시의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7년 사업 시행 초기 당시 35%에서 작년 말 기준 92%로 이제는 상당 부분 보급이 추진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주시가 이 숫자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도시가스 보급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서는 주로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겨울의 경우 한 달 기름값만 5, 60만 원이 소요되지만 따뜻한 겨울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떻게든 기름값을 아껴보고자 난방을 최소화하여 어르신들이 냉골에서 겨울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 건강 문제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에 비싼 연료비를 감당해야 하다 보니 연료비로 투입되는 비용만큼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보급률 92%,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재 전주시 내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는 164개 마을 9,233세대로 도시가스 혜택에서 배제된 8%에 해당하는 인구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도 사업비가 투입되어 2개 마을 63세대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주거복지 에너지 사업을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우화동, 호성동의 미보급 세대수만 하더라도 1,255세대나 되는 상황입니다. 사업 초반에는 단순 보급 확대가 목표가 될 수 있겠으나 이제는 미보급 지역 8%의 시민들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께서도 사각지대 없는 생활 밀착 복지 실현을 주장하신 바 주거 에너지 복지와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사업으로 도시가스 보급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설 보급이 불가능한 곳에는 LPG 소형 저장 탱크 설치와 같은 대안을 마련하는 등 도시가스 보급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급히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입니다. 더불어 전주, 완주 통합을 주장하시는 시장께서는 전주시 외곽 농촌 지역의 주거 에너지 복지 문제를 방치하고 이분들도 감싸 안아줄 수 없는 구조라면 어떻게 전주, 완주 통합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는 시민 삶의 재고, 더 넓게는 전주시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해서라도 우화동, 호성동을 비롯한 전주 시민 누구나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받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풍남동, 노성동, 인호삼동 출신의 김원주 의원입니다. 하로동선, 여름 화로, 겨울 부채 으로 철에 맞지 않거나 쓸모없는 물건을 빗대는 말입니다. 역으로 여름에는 겨울 화로를 준비해야 하고 겨울에는 여름 부채를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새겨봅니다.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탄소중립, 텍소노미, 아리백 등 평소 멀고도 생소했던 단어들이 이젠 흔하디 흔한 일상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기후재앙 그리고 인류의 멸망까지 회자가 됩니다. 무더운 여름은 지나갔지만 혹시 전프리카를 아십니까? 전주와 아프리카를 합친 신조어로 우리 전주를 아프게 풍자하는 불명예스러운 단어입니다. 전주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열섬도시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고 이후 민간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도심 열섬 효과 저감 대책을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해마다 가중되는 도심 열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난개발 억제 등 강력한 제도 정비, 사전 도시 개발의 제도적 심의를 강화하고 열섬 효과 저감을 위한 친환경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열섬 현상에 대한 후속 대응보다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주력,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전 예측을 강화하고 보안 사업을 중점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난개발을 억제키로, 행정 위주의 녹지 정책과 친수공간 종성 사업 등은 부지 문제와 효과의 한계가 있는 만큼 인공 포장에 대한 철거와 생태형으로의 전환 등 복사율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도입하고 도시계획 정책의 폭염, 열섬 저감 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추진하게. 대책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후재앙이라는 단어에서 느끼듯 급하다는 것입니다. 느긋하게 좌고우면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폭우, 폭염, 대형 산불, 식량 위기 등과 관련해 유엔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참사를 예고하며 또 보고서는 지구의 많은 육지와 담수, 해양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한계에 거의 도달했다며 생태 파괴의 위험성까지 경고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다양하고 무수한 국제협력 사례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유엔이라거나 기후대응 관련 국제기구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 전주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조례 재개정을 통해 관자재 조달 구매 시 친환경 소재 구매를 적극 유도한다거나 구도심 권역이나 등 하굣길 제한 속도 30 내지 50km 추세에 맞춰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친환경 투수 블럭 등으로 시공을 의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학교가 있는 곳이나 원도심 권역으로 차량이 진입할 시 차량 운행이 불편하고 주차가 쉽지 않다고 인식하게 되면 자연스레 걸어다니기 편하고 차량보다는 사람이 넘치는 도심으로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스팔트 걷어냅시다. 걷어낼 수 있다면 걷어냅시다. 철근 콘크리트를 능가하는 건축 자재가 없으니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대체 가능하다면 일정 정도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친환경으로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오염 유발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대체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타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정책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1000만 그루 정원 만들기, 정원 박람회, 금암 분수 광장 조성 등 이미 해왔던 녹색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 또한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거창하게 유엔, 국제기구 보고서, 기후재앙, 인류 소멸 등을 언급하니까 실감도 안 나고 멀기만 느껴지겠지만 언제나 발은 현실을 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젠 탄소 중립이 국가 경쟁력이고 친환경이 도시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뒤처지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예결위 활동 등을 통해 2022년을 마무리해 주신 우리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애써주시는 2000여 우리 공무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해 지방 재정 확보를 촉구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이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인후 1, 2동 금암 1, 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주시 지방세 세수입 체납액을 대안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체납징수 개선 방안 마련과 새롭게 비전 정책에 맞게 체납 필수 전략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징수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지방세 징수법 내용을 살펴보면 5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최장 30일 감치 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체 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져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체납 징수 업무에 대한 새로운 체납 필수 전략과 업무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총 70여 명이지만 별도 체납 징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구성된 본청 3명과 양구청 11명의 징수팀은 38기동대처럼 적극적이고 과감한 체납 징수 행정을 추진하게 역주급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021년 일반회계 결산 기준 전주시 지방세 및 세수입 체납액은 총 335억 원으로 이동 결손액의 7억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기준 전주시 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 미납액은 308억입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당해년도 징수율은 95% 이상을 차지하게 했지만 관년도 체계액은 징수율이 37% 정도밖에 되지 않아 좀 더 강화된 징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 원인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관련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액 상습 체납자 집중관리 차원에서 체납 전담 기구 설치 및 별도 징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5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액이 총 117억이나 되는데 이러한 고액 체납자 671명에 대한 별도 체납징수 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는 합산감치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지자체 간 체납자 공유, 조합 설립 및 세제 개편에 따른 징수 방법을 모색하면서 사회행위 적발시 소송 제기 등 전담팀을 꾸려 체납자의 구체적 금융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체납자 징수 방법은 다양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체납자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생계형 체납자인 고객 상습 체납 인지에 따라 각기에 따른 맞춤형 징수 방안을 찾아 징수 업무를 효율성과 업무를 확장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체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여 주민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세제와 세정은 공정, 과세와 납부 의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공정함은 항상 최우선 가치를 놓아야 하며 행정에서는 지방재정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생활고로 체납할 경우에는 주거, 의료, 교육 등을 생계 지원을 위해 복지부서와 연결하고 구직 서비스도 지원하여 일상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4동 전윤미 의원입니다. 최근 시니어 생활 스포츠 꽃으로 떠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파크골프입니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로 채와 공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일반 골프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만큼 저비용으로 골프를 치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코로나19 시니어층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골프장 역시 일정 규모의 유유지에 잔디만 덮이면 되는 필드로 활용함에 가능함에 따라 현재 많은 지자체들의 경쟁적으로 지역 공원이나 하천 부지를 활용한 파크 골프장을 적극 조성함으로써 동호인들의 소유에 부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크 골프장 추가 조성의 시급성 및 기존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 역시 현재 14개 시군 중 9개, 시군 중 17개 파크 골프장이 있으며 특히 전주시의 경우는 마정교 파크 골프장과 옹골 파크 골프장 2곳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파크 골프장 2곳은 규모 면에서 매우 미흡합니다. 일반적으로 9홀의 경우 8,500에서 10,000제곱미터가 필요하나 마정교의 경우 하천 점용 면적이 5,050제곱미터이며 옹골 경우 9홀 규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마정교는 동호인들이 직접 조성하여 그동안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 요구 등이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시설 부족 및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의 여파로 일부 지역 동호인들은 완주, 신태인, 진안 등 타 지역의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먼 거리 원정을 다니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특히 인접 지역 완주군의 경우 36홀 규모로 조성한 생각골 공원을 비롯하여 무려 8개 파크 골프장이 조성된 점을 볼 때 우리 시에 보다 적극적인 규모 확장 및 신규 조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규모의 측면을 포함하여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평균 6만여 명의 전국 동호인이 찾아가는 스포츠 시설이 된 큰 규모의 경기도 양평 골프장이 있으며 화천군 산천 파크 골프장 역시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지역 경제를 대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을 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지역 수요층을 포함한 외부 유인 수요층을 함께 고려한 신규 파크장 조성 사업 및 추가 확장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기존 시설의 효율성 유지 관리 측면에서 현재 운행 중인 파크 골프장 2곳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및 역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간 마정교 파크 골프장의 경우 식수대, 전기시설, 화장실 설치 등 최소한의 기반 시설 설치를 요구를 포함하여 주변 불법 주차 문제까지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파크 골프가 전국 시국의 어르신 코로나19로 인한 체력 증진과 여가 활동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만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편의시설이 마련하고 지원하는 방법이 마땅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이 시지경이지 자율개방에 대한 운영권이 지역 클럽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시설관리공단 등 관리 주체가 명확하여 보다 투명한 관리 방식을 마련하고 수요층이 지속 증가할 것을 고려한 중장기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전주시 파크 골프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일괄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제도화할 것을 거듭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주시 파크 골프장이
일부만이 아닌 더 많은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가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의 세심한 준비와 배려를 거듭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과 2,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 직속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전주시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광역도시 기반 조성실을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전주의 대변혁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역도시 기반 조성실은 종합경기장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로 4개과 17팀으로 조직된 전주의 현안 사업이면서 도시 발전을 주도하는 사업을 관정하는 부서입니다. 이러한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부서 간 협업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있듯이 종합운동장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래유산 1호인 종합운동장을 관할하는 문화유산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하다가 추후 협의를 진행하는 등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존폐를 결정하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부서 간 협업의 필요성은 비단 광역도시 기반 조성실에서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5번 발언에서 언급된 옥토 주차장 부지에 건립되는 독립영화의 집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 독립영화의 발전을 유도할 좋은 사업이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도심의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400면의 주차 대수가 93면에 감소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는 문화정책과와 대중교통본부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태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전주역을 중심으로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 역사 개발 사업, 복합 한승산타 조성 사업, 전주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 전주 역세권 도시 재생 사업, 지하차도 개발 사업, 개설 사업 등 굵직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다 부서 협업과 사업 추진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이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명품 복합 환승센터는 관광정책과의 관광 거점 도시 관광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하에는 대중교통본부의 공영 주차장 사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간에 2개 이상 부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서 협업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정체되고 진행되지 않은 현안 사업들은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도시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 사업들로 인식되고 추진하기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종합경기장 개발, 대한박지 부지 개발, 전주대대 이전, 에코시티 2단계 조성, 천마지구 개발, 교도소 이전,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 사업 등 광역도시 기반 조성실의 사업은 도시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대형 사업들입니다. 도시 발전에 대한 로드맵이 없이 추진된다면 전주시는 무분별한 개발로 특색도 없고 색깔도 없는
그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광역도시 기반 조성실은 단편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지 말고 시민의 의견 수렴과 의회 협력 그리고 부서 협업을 통하여 전주의 천년 미래의 발전에 소속이 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주시는 광역도시로 성장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 기반 조정실은 시장 직속으로 막대한 권한이 있지만 그만큼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완성할 막중한 책임도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광역도시 기반 조성실은 권한보다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줄 것을 바라며 또한 전주만의 색과 이미지를 창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항상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만을 생각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다사다난했던 2022년 마무리 잘하시고 간에 평안히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효자 오동 지역 이성국 의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5cm 문턱이 누군가에게는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하는 높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말,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주시가 관광 거점 도시라는 국가대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부장의 관광 환경 조성에 소홀했던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난주 시정질문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동권 및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동약자, 그 중에서도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소규모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책으로 이동식 경사로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의점은 현대인들의 삶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단한 식음료부터 비상시 약 구입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가장 먼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장애인들에게는 이처럼 유용하게 활용되는 시설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이용을 위한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행히 지난 4월 26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바닥 면적이 일반 음식점,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의 경우 기존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5월부터는 해당 소규모 시설에도 장애인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새로 짓거나 증축, 재축, 개축하는 건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즉, 기존의 소규모 점포는 물론 새로운 가게라도 과거에 지은 건물에 신규 점포를 낸다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이용객을 비롯한 이동약자들은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의 2022년 3월 기준 전주시 음식점 운영정보 자료를 보면 전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페를 포함한 음식점은 총 3,477개입니다. 하지만 그중 베리어프리 음식점은 고작 25곳에 불과합니다. 전주시 전체 음식점의 0.7%만이 이동약자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는 작년 2월 하나솔루션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 이동식 경사로를 제작하여 19개의 소규모 시설에 전달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2억 9,25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585개소에 추가 지원하였고 올해는 복권기금을 신청하여 13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에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함으로써 동네 가게 문턱 낮추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동식 경사로는 휠체어 이용자가 있을 때 문턱에 펼쳐서 설치하고 평상시에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경사로입니다. 설치 해체에 30초도 채 걸리지 않고 가벼운 데다 접었을 때는 가방 형태로 휴대 보관에 용이합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 기존 건물에 특별한 공사를 하지 않고도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금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나간다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작은 차이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 약자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전주 시내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부터 이동식 경사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므로 이동 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문턱을 넘나들며 살아갑니다. 다만 특별한 힘을 들이지 않고 지내기에 이것을 문턱이라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모두가 이 문턱을 장애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뿐히 넘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열린 관광지는 더 이상 현판으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열린 도시, 모두를 위한 배려가 있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다시 한번 전주시의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7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기배부하여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생략하고 앞서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오늘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섬길 의원입니다. 제39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회부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심사 결과입니다. 본 운영계획안은 하수도 특별회계 여유재원 1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조성하여 상수도 지방채를 조성 상환하는 것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제 제3항 2023년도 남북교류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운영계획안은 전주시 남북교류협력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시와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문화, 경제, 학술, 체육, 청소년 분야 등 교류협력 사업과 자매결연 등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제 제4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심사 결과입니다. 본 운영계획안은 전주시 고향사랑기금 모금기금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전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발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행정에 의한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남북 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전주시 종합리사이클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화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송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원 및 자활지원사업, 생활안전자금 지원 등을 위해 집행되는 본 기금은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어르신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 증진,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노인건강, 취미생활, 노인교육사업 등의 본 기금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과 양성평등 촉진 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더 건강하고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2023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3개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환경보전과 주변 이완기업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본 기금들이 필요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개발 시 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전주시 종합 리사이클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사회적 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이병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입니다.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수도권 이전 기업, 유망 중소기업과 탄소기업, 대규모 첨단 특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전주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제조업체,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난을 덜어주고 경영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 운영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사회적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자립 경영을 지원하게 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에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에 향상이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영 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국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제20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노후 불량 건축물 개량 등 정비 사업에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주거환경 불량 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노후 불량 건축물 개량 등 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30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은 전주시 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한 기금 운용 계획안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의 사업 추진에 적정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각종 재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수 정비 및 신속한 응급 복구에 필요한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은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5개 광고물 정비, 불법 광고물 수거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지정 개시돼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등을 통한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 3억 원 등을 삭감하고 그 외 사항은 각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삭감 없이 원안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관광 거점도시 홍보 마케팅 사업비 4억 원 등 삭감액 조사와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 내용은 전자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일간 계속된 예결위 활동에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님 여러분과 활동 기간 중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2022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와 현장활동, 시정에 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2천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전주시의회와 함께해 주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에는 전주시민 여러분의 더 큰 꿈과 동행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근본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